오늘 분할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진행은 민식군이 네, 제가 하세요. 네. 분할 운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할법 할 때 그 분할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나눈다는 이야기죠. 네. 나눈다. 뭐 영어로 하면 split 뭐 그런 말인데 분할해서 나눈다. 분할법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같은 근육을 매일 운동하게 되면 우리가 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근성장하는 데는 중요한데 회복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함으로 해서 근성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부상까지도 우리가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오버트레이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분할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나눠서. 분할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분할 운동의 종류가 좀 한 5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무분할이랑 이제 2분할, 3, 4, 5분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반대로 민식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무분할이 뭐죠? 어떤 걸 무분할이라고 하죠? 무분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전신 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무분할이라고 해서 네. 일주일 동안 뭐 며칠이 됐던 일단 분할을 안 나누고 전신을 다 한 번 운동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무분할은 봅시다. 지금 우리 민식군이 무분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매일 전신을 하는 운동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이것의 빈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되겠느냐? 그리고 강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매일 전신을 똑같은 패턴으로 5일을 운동한다. 근성장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멀고 우리 세트법에 저항 세트법에 보면은 싱글 세트라는 게 있어요. 싱글 세트는 물론 무분할하고는 약간 달라요. 근데 싱글 세트는 뭐냐면 일단 전신을 해요. 하루에 전신을 하는데 한 세트만 해요. 이게 싱글 셋이에요. 싱글 세트는 어떤 분들이 하냐면 완전 운동 초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슴 근육군이면 가슴 근육군의 한 가지 운동, 어깨면 어깨 근육군의 한 가지 운동, 이렇게 해서 전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뭐 8가지에서 9가지 운동이 한 세트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세트 수로 하더라도 10세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 수가 굉장히 낮은 건데 무분할은 조금 그 근성장하고는 우선 거리가 좀 멀다. 하지만 초기에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적당하다. 단 싱글 세트로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분할입니다. 2분할은 상체하고 하체를 나누는 거죠. 상하체를 나누는 건데 중급자나 고급자의 어떤 루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상체를 했으면 내일 하체를 한다는 얘기지. 그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운동 강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운동 강도가 충분하게 근성장이 할 만큼 적용이 됐는가? 그런 또 의문이 있기 때문에 2분할도 초보자. 그러니까 무분할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어떤 초보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운동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스쿼트 동작을 예로 들면 협응이 아니겠어요? 각 근육간들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원활하게 될 때 스쿼트 동작이 일어나는데 초보자들은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협응이 약하기 때문에. 협응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신경근의 개발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반복적인 동작이 되지 않았다. 내가 해보지 않은 동작들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걸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15회 반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15회 정도 했을 때 어느 신경근의 개발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횟수가 조금 이제 많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그래서 15회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할도 중급자나 고급자의 어떤 그런 루틴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복 시간이 그것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분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루틴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첫째 날에 가슴 등
둘째 날에 뭐 어깨팔, 네. 셋째 날에 하체 또는 하체가 이제 중간에 오고 이렇게 배열이 돼도 되고요. 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선수들 같은 경우에 시합 준비하면서 이 3분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3분할을 쓴다는 거는 회복하는 역시 시간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근육이 회복하는 시간은 근육의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략 이틀에서 3일 정도 봅니다. 이틀에서 물론 이제 우리 복근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그거보다 조금 빠르긴 하죠.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보는데 이 회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3일 루틴이 가장 효율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그 4일 루틴을 한번 보게 되면 바디빌더들은 4일 루틴을 비시즌에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신 바디빌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4일 루틴으로 했어요. 그럼 4일 루틴 같은 경우에는 대근육을 다 이제 배치를 하고 뭐 가슴, 등, 하체, 어깨 이렇게 배치를 하고 팔 같은 경우에는 서브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고 복근도 시즌에 매일 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매일 하지 않고 이틀에 한 번꼴로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3일하고 4일 분할의 어떤 그 차이를 보면 뭐냐면 이게 휴식 간격이거든요. 휴식 간격이 훨씬 더 긴 거죠. 네. 그리고 운동 그날에 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양은 3일째보다 4일째가 적은 거죠. 네. 그 말은 뭐냐면 3일째보다 4일째가 운동 강도를 훨씬 높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일째 할 때는 여러분들 그 반복 횟수에서 우리가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8회에서 한 10회 정도는 근력의 구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8회에서 10회를 하면 근력만 딱 느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비대도 사실은 그 안에 어느 정도 포함은 돼요. 그래서 근력을 키움으로 해서 조금 더 근육의 어떤 그런 사이즈라든가 근육은 힘하고 비례하지 않겠어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3일째와 4일째의 어떤 그런 차이를 조금 가져주는 게 좋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벌킹을 하고 계시다면 3일째보다는 4일째를 추천을 드리죠. 칼로리 밸런스 입장에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나는 다이어트가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4일째보다는 3일 루틴으로 대신 4일째보다 운동 강도는 조금 떨어져야 되겠죠. 그 운동 강도라는 것은 반복 횟수일 수도 있고요. 총 세트 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일째 같아요. 5일째 같은 경우에는 텀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사실 이 5일째는 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근력 근비대의 향상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쉬는 기간이 너무 텀이 길죠. 보통 72시간 쉬면 완전히 이제 회복이 이제 된다고 보는데 3일 정도 쉬면 그러면 3일 이후까지도 특정한 부위는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요것은 텀이 좀 길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초보자들이 아까 처음에 했던 싱글셋 제가 말씀드렸던 무분할 같은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서 운동을 초기에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순발력 운동 쪽에 있는 선수분들 역도 선수라든지 100m 달리기 하시는 분들 스프린트 단거리 투척 투포함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저항성 트레이닝으로만 훈련을 할 때 5일째를 추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휴식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운동 강도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할법에 관한 거 내가 몇 분할로 설정을 할지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재 운동 강도 그리고 현재 운동 수준 그 다음에 나의 현재 운동 수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시고 일반적으로 3분할에서 4분할이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해서 활용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